동부 시리아의 건조한 사막 공기 속에서 새벽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위치한 알카림 군수 보급기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시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군대와 국제연합군의 작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급 거점이었다. 이곳에는 연료 저장 탱크, 탄약 창고, 통신 장비 보관 시설, 그리고 전선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밤낮 없이 이동하는 정비 구역이 있었다. 그날 아침 기지의 야간 근무를 마무리하던 병사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군 제37 원정 지원 여단의 현장 지휘관인 마이클 앤더슨 대령은 이동식 지휘 차량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의 긴장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레이더 감시 콘솔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갑자기 화면을 향해 몸을 숙였다. 시리아 국경 서쪽 방향에서 다수의 고속 물체가 탐지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보 사이렌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발은 연료 저장 구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거대한 화염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충격파가 기지의 철제 구조물을 흔들어 놓았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폭발이 탄약 저장 구역을 강타했다. 연쇄적인 폭발이 이어지면서 밤하늘처럼 어두웠던 새벽 하늘이 갑자기 붉은 화염으로 물들었다. 알카림 보급기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무차별 포격이 아니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들은 사전에 좌표가 입력된 정밀 유도 로켓 체계로 보였다. 이는 단순한 민병대의 즉흥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당한 군사적 준비와 정보 수집이 선행된 작전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미군의 감시 체계는 즉각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지 상공 약 6,000m 상공에는 이미 미국 공군의 장거리 감시 드론이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열 감지 센서를 통해 로켓 발사 지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드론의 영상 데이터는 공격의 출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발사 차량들은 시리아의 다르 알마즈라 사막지대, 이라크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동 중이었다. 분석팀은 이 차량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조직이 사용하는 이동식 로켓 발사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군 중앙사령부와 연결된 전술 데이터 링크는 즉시 작동했다. 알카림 보급기지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하디르 공군 기지에서는 이미 대기 상태에 있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 순간 작전 상황실에서는 짧지만 분명한 명령이 내려졌다. 발사 원점 확인, 전투기 출격 준비. 이 명령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동 전장의 긴장 균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조용했던 동부 시리아의 사막 위에서 이제 더 큰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알카림 보급기지의 화염은 아직도 사막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폭발로 부서진 금속 구조물 사이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고 구조팀과 병사들은 잔해 속에서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지의 지휘 통제 체계는 이미 다음 단계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다. 미군 제37 원정 지원 여단 지휘관 마이클 앤더슨 대령은 임시 지휘소로 이동하면서 상황 보고를 받았다. 그의 앞에 놓인 전술 디스플레이에는 미군 감시 드론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막 위를 빠르게 이동하는 여러 대의 차량이 나타났다. 그 차량들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다. 열 감지 센서는 차량 위에 설치된 길쭉한 금속 구조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분석 장교들은 즉시 그것이 이동식 로켓 발사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차량들은 로켓을 발사한 직후 빠르게 위치를 바꾸는 슛 앤 스쿠트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전술은 공격 직후 발사 지점을 떠나 방역을 피하는 방식으로 중동의 여러 민병대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하늘 위에는 이미 미국 군대의 고성능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의 장거리 무인 정찰기는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며 발사 차량의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니라 실시간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해 정보를 미군 작전 본부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에는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발사 차량들은 다르 알마즈라 병원 남쪽 버려진 산업시설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오래전 석유 탐사 시설이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폐허로 남아 있었다. 민병대 조직들은 이러한 장소를 종종 임시 군사 거점으로 사용하곤 했다. 분석팀은 차량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발사 차량들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다. 이는 통신 체계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둘째, 차량 주변에는 무장 픽업 트럭들이 호위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즉흥 공격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작전임을 보여주는 단서였다. 마이클 앤더슨 대령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공격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상황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만약 이 차량들이 다시 발사 준비를 완료한다면 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다.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아라디르 공군 기지에서 긴급 출격 명령을 받은 전투기들이 이미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2대의 미국 공군 전투기가 초저고도로 상승하며 동쪽 사막을 가로질러 시리아 국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 전투기들은 단순한 순찰 임무가 아니었다. 그들의 무장 구성에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목표가 확인되는 즉시 즉각적인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또 다른 전술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미군 전자전팀은 공격 차량이 사용하는 통신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통신 패턴이 확인된다면 발사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막 위에서 이동 중인 발사 차량들은 자신들이 이미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는 미국 군대의 감시 드론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투기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전투기들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발사 차량들이 또 한 번의 공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동부 시리아의 사막에서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라크 서부 사막 위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인 아라디르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서는 이미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 분 전 긴급 출격 명령을 받은 2대의 미국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를 떠나 동쪽 하늘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 임무의 편대장은 미국 공군 저-15 원정 전투비행대대의 데이비드 카터 중령이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수백 시간 이상의 실전 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였다. 그의 전투기 조종석 디스플레이에는 이미 동부 시리아의 전술 지도와 목표 좌표가 표시되고 있었다. 카터 중령의 전투기는 고도를 빠르게 올리며 시리아 국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같은 편대의 또 다른 전투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두 전투기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고 사막 위 공기는 강한 엔진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임무는 단순한 공중 순찰이 아니었다. 두 전투기에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다. 목표가 확인되는 즉시 공격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무장이었다. 동시에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자산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미 공격 차량을 추적하고 있던 미국 군대의 감시 드론은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을 보내고 있었다. 드론이 포착한 화면에는 사막 위를 이동하는 세 대의 로켓 발사 차량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차량들은 폐허가 된 산업시설 주변에 잠시 멈추기 시작했다. 분석팀은 즉시 이 장면을 확대해 관찰했다. 로켓 발사 차량 중 한 대는 이미 방향을 돌리고 있었고 또 다른 차량에서는 몇 명의 무장 인원이 장비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었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 영상은 곧바로 카터 중령의 전투기 조종석 화면으로 전송되었다. 카터 중령은 잠시 화면을 바라본 뒤 짧게 말했다. 목표 확인. 그의 전투기 컴퓨터는 자동으로 목표 좌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전술 체계가 작동했다. 미국 군대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 항공기가 이 지역 상공에서 공중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주변 공역의 모든 항공 자산과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공중 통제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전달했다. 목표 지역 확인 완료, 교전 허가. 이 말은 곧 공격이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카터 중령의 전투기는 목표 지역 상공 약 수천 미터 높이에서 공격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종관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전투기를 안정적인 공격 각도로 맞추었다. 조종석 화면에는 3개의 붉은 표시가 나타났다. 그 표시들은 바로 사막 위에 있는 발사 차량들이었다. 카터 중령은 무장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전투기의 컴퓨터는 목표 좌표와 무기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정밀 유도 폭탄 2발이 전투기에서 분리되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탄은 처음에는 조용히 낙하했지만 곧 내장된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목표를 향해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사막 위의 차량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무기가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몇 초 뒤 거대한 폭발이 사막 위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폭탄은 로켓 발사 차량 바로 옆에서 폭발했다. 거대한 화염과 파편이 주변을 덮쳤다. 두 번째 폭탄은 다른 차량을 직접 타격했다. 차량은 폭발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고 주변 지역에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감시 드론의 카메라에는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그러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론 영상에는 또 다른 차량이 빠르게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카터 중령은 그 장면을 확인하자마자 전투기를 다시 기울였다. 사막 위에서 마지막 목표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공군 전투기는 다시 공격 궤도로 들어가고 있었다. 동부 시리아 사막 위에서 이어진 폭발의 여파는 몇 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감시 드론이 보내는 영상에는 아직도 연기 기둥이 사막 위로 길게 솟아오르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작전실에서는 그 장면을 단순한 성공적인 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미국 공군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고 있던 데이비드 카터 중령은 여전히 시리아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의 전투기 레이더는 주변 공역을 계속 스캔하고 있었고 조종석 화면에는 미군 감시 드론이 제공하는 최신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사막 위에서 마지막으로 도주하던 차량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군 정보 분석팀은 다른 문제를 보고 있었다. 드론의 장거리 광학 카메라가 폭격 지역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차량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몇 대의 픽업 트럭과 장갑 차량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군 정보 장교들은 그 장면을 확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차량들은 단순한 민간 차량이 아니었다. 차량 위에는 중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차량에는 통신 안테나 장비가 보였다. 이는 공격에 참여했던 민병대 조직의 지원 부대일 가능성이 있었다. 마이클 앤더슨 대령은 알카림 보급기지의 임시 작전실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이건 단일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의 판단은 여러 이유에서 나왔다. 첫째, 발사 차량들이 사용한 로켓 체계는 단순한 비정규 무장이 아니었다. 공격에 사용된 탄두와 사거리 분석 결과는 이 무기가 이란에서 개발된 전술 로켓 체계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발사 차량의 이동 방식은 매우 조직적이었다. 차량들은 공격 직후 여러 방향으로 분산 이동하며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민병대 수준을 넘어선 군사적 통제 체계가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라크 서부 국경 인근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의 국경 보안 부대가 이동을 시작했다.
이 부대는 미국 군대와 협력하여 국경 지역의 상황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미군 작전실은 이라크 정부군과 즉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는 시리아 민주군으로 알려진 현지 동맹 세력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 군대와 함께 여러 작전을 수행해온 파트너였다. 시리아 민주군 지휘관인 하산 알라비 준장은 무전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정찰팀을 이동시켜라. 민병대 차량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의 부대는 사막 지형에 익숙한 정찰 차량을 이용해 주변 지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공군 전투기들은 여전히 상공에서 대기하며 추가 목표가 나타나는지 감시하고 있었고, 감시 드론은 사막 위를 계속 순찰하고 있었다. 공중에서는 미국 군대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 항공기가 작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와 드론, 그리고 지상 부대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보복 공격을 넘어서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동부 시리아의 작은 사막 기지에서 시작된 충돌은 이라크 국경과 시리아 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 군대, 이라크 정부군, 시리아 민주군,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조직까지 여러 세력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오판만으로도 더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다. 사막 위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진짜 긴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부 시리아 사막 위로 떠오르던 검은 연기는 몇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알카림 보급기지 주변에서는 여전히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폭발이 이어지던 긴박한 순간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미국 군대의 구조팀과 기술 요원들은 파괴된 창고와 연료 저장 구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일부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금속 구조물은 열에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기지의 핵심 통신 장비와 대부분의 지휘 시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마이클 앤더슨 대령은 임시작전 지휘소 앞에서 파손된 시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미국 군대의 병사들이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고, 의료팀은 부상자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병사들은 공격 직전에 대피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앤더슨 대령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중동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지휘관이었다. 이런 공격은 종종 더 큰 긴장의 시작이 되곤 했다. 한편 시리아 상공에서는 미국 공군 전투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서서히 이라크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데이비드 카터 중령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마지막 임무 보고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감시 드론이 보내온 최종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다. 폭격 지점 주변에서는 아직도 작은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로켓 발사 차량들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 잔해만 남아 있었다. 미국 군대의 분석팀은 이미 공격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발사 차량 3대와 지원 차량 여러 대가 파괴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공격에 참여했던 민병대 조직의 일부 인원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분석팀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이번 공격에서 사용된 무기의 종류와 발사 방식은 단순한 민병대 수준을 넘어선 기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곧 미국 군대의 상위 지휘부와 동맹국 정보기관들에게 공유될 예정이었다. 동시에 이라크 국경 인근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의 순찰 부대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추가 발사 차량이나 민병대 이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시리아 민주군 역시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주변 지역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긴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막 위의 작은 충돌 하나가 지역 전체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장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숫자나 전략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한다. 알카림 보급기지의 잔해 옆에서 한 미국 군대 병사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것은 로켓 파편의 일부였다.
그 병사는 그 조각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에게 그 금속 조각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몇 분 전 자신과 동료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전쟁의 현장은 언제나 거대한 전략과 복잡한 정치 이야기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동부 시리아의 사막은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날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폭발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만약 이런 복잡한 전장의 이야기와 차분한 군사 분석이 같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전장의 사건들을 감정적인 과장 없이, 그러나 현장의 긴장과 현실을 함께 전달하려 합니다.